안녕하세요. 산재 노무 전문 변호사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산재 신청 다 했어요. 산재 받았어요. 이제 산재 보험 보상 받았다는 얘기예요. 근데 그 다음에 민사소송 또 해야 돼요? 왜요? 언제요?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제가 산재 소송을 많이 해봤는데 뭐 산재 소송이라 그러면 이런 거예요. 프레스기에 손가락 눌려가지고 절단당했다. 또 제가 했던 이제 나중에 이야기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급 강화해가지고 남성분의 이제 중요 부위가 프레스 압착됐다. 뭐 이런 사건이라든지 이게 뭔가 주로 저는 프레스 압착돼가지고 절단되거나 뭐 이런 사고를 주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. 아니면 추락 사고, 건설 현장에 이렇게 그 왜 기역자로 되어 있는 받침대 있잖아요. 그걸 다 받쳐서 이제 한 층 한 층 올라가시잖아요. 그거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추락하는 경우 이런 게 꽤 있었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천장 작업하다가 떨어지는 경우 추락 사고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무거운 거 밀려 가지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무거운 게 뒤로 위에서 이렇게 밀려 가지고 떨어지는 경우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산재 사고의 경우에 이제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시거든요. 근데 산재 신청하고 나면은 거기서 나오는 돈이 생각보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꽤 많아요. 근데 그걸 다 받고 나서 굳이 소송을 또 해야 돼?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소송을 또 하실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이거는 몇 가지 이해가 간단히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자기의 피해를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보험에서 다 나오나요? 산재가 아니라 다른 거 생각해 보세요. 교통사고 당했어요. 근데 보험에서 다 나왔나요? 사실은 교통사고 했을 때 뭐 내 차에서 내 차에 있는 라디오 안에 있는 거 부서졌는데 차 안에 중요한 거 넣어놨었는데 그거 부서졌는데 이거까지 다 보상됐나요? 그건 아닐 수 있죠. 산재도 똑같아요. 산재도 산재에서 인정받았는데 나머지 인정이 아예 안 되는 항목이 일단 있어요. 그게 뭐냐? 위자료. 산재에서는 위자료는 인정해주지 않아요. 교통사고 PD님? 교통사고에서는 뭐 보험회사에서 위자료도 쳐주지 않나요? 그죠? 쳐줘요. 그것도 쳐줘요. 근데 산재는 그게 아니에요. 위자료가 없어요. 그러면은 다쳤을 때 내가 분명히 위자료가 있죠. 다쳤는데.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는 더더군다나 위자료가 더 크게 있죠. 근데 그건 산재에서 인정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산재 다 받고 나서 민사소송을 당연히 따로 하셔야 돼요. 위자료. 그러면 이제 유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돌아가셨다 이러면 유족의 위자료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망인의 위자료, 유족의 위자료 이렇게 따로 나오기까지 하니까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산재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. 산재에서 받을 수 있는 돈 뭐냐? 요양급여라고 있어요. 이거는 쉽게 말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치료비예요. 치료비. 요양급여가. 근데 이 요양급여도요. 어느 일정 수준까지 다 치료해주면 나는 다 안 나왔는데 나 다 안 나왔어. 아직도 아파. 근데 요양불승인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요양을 불가해. 너는 보험병원 여기에 더 이상 올 수 없어.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럼 그 다음에도 아프잖아요. 치료받아야 되잖아요. 치료비가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. 그건 민사소송으로 생각하셔야 될 수 있죠. 요양급여 있을 수 있고요. 치료비. 그 다음에 산재에서 인정되는 게 뭐냐? 휴업급여, 장애급여 이렇게 있어요. 그거는 일 못한 손해예요. 휴업, 일을 못했네. 아파가지고 입원했네. 그래서 일을 못했네. 이게 휴업급여. 그 다음에 장애급여. 내가 이거 손가락이 절단되는 바람에 이거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있네. 이게 이제 병원에 가면 이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평가서를 써줘요. 그 노동능력 상실률 젊은 사람 같으면 엄청 크겠죠. 왜냐면은 내 손가락에 잘린 거가 이게 회복 복구가 되나요? 안 되죠. 그럼 이 노동능력 상실률이 10%만 나와도 65세까지 가동연한까지 10% 내가 매달 벌 수 있는 돈의 10%를 덜 벌게 됐다. 그걸 평생 그거를 다 받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클 거 아니에요. 장애급여가. 그런 경우에는 영구장애일 때는. 그런데 산재에서는 장애급여가 일부만 나와요. 그러면 젊으신 분 그리고 영구장애인데 장애급여 그 산재에서 나오는 돈에서 못 받는 꼬다리가 많이 남을 수 있죠. 그걸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산재의 그 구조가 요양급여, 휴업급여, 장애급여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인정돼도 못 받는 나머지의 치료비 못 받는 나머지의 일 못한 돈 거기다 플러스 위자료 이렇게가 민사소송으로 남는 거예요. 그럼 소송을 다시 하셔야죠. 변호사를 찾아가실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. 참 그리고 요양급여 아까 치료비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게 있어요. 요양급여는 지금 이제 산재에서 인정되는 요양급여 치료비란
말 그대로 치료하는 거에 집중적으로 이제 인정되고 있어요. 그럼 성형수술비, 흉터 치료비 이런 거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.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병원에 가보면 반흔 제거술, 수술하고 나서 흔적이 남았는데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이 있다. 그걸로 몇백만 원씩도 나오거든요. 쉽게. 그럼 이런 거는 산재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. 이런 얘기. 그래서 이제 산재 신청 후에도 민사소송을 다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나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민사소송을 생각해 보셔라. 물론 민사소송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뭐냐면 산재에서는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고 무과실 책임이에요. 그래서 산재에서 인정되는 돈은 뭐 3년치만 준다 뭐 이렇게 해도 돈이 꽤 컸을 수 있어요. 근로자가 프레스기에 눌렸다 이러면은 사업주 과실이 100%일까요? 100%는 많지 않겠잖아요. 근로자도 나도 좀 주의를 기울여서 했어야지 내 과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민사소송에서는 과실을 좀 빼고 손해액수 중에서 과실을 빼고 산정을 하는데 그럼 산재하고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일단 따져보는 건 누구냐? 변호사. 그리고 그래도 남는 것은 위자료.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위자료는 뭐 과실 이거하고 상관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은 또 따져야 된다.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 상담 한번 좀 받아보셔라.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, 또 산재 사건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파고들어가지고 저건 사업주가 어떻게 잘못했냐 이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. 제가 진짜 옛날에 했던 소송인데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 박땡땡 씨가 계세요. 손가락 프레스 자꾸 얘기 드리는데 그걸 왜 기억을 제가 오래 갖고 있냐면 그분이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사고 경위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었어요. 내가 어떻게 해서 프레스기에 잘못을 해갖고 다쳤는지를 몰라. 그분은 실제로 좀 왕따였던 거예요. 왜냐면은 주변의 동료들이 잘 지적장애 때문에 말이 안 통하고 이러니까 좀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 편이 아닌 거예요. 그리고 그분은 이제 손가락 이렇게 돼서 일 더 이상 못하게 되면 소위 잘린 거죠. 더 이상 그만 나와라. 근데 나머지 작업자들은 다 회사 눈치를 보잖아요. 그럼 얘가 프레스기가 내려왔을 때 사업주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랑 다 알고 있는데, 그죠?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 사업주 편을 드는 거야. 우리 프레스기계는 다 안전장치를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쟤가 절대 지적장애 때문에 작업을 잘 할 줄을 모르고 그러는 바람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게 손가락이 잘못했다 이거예요.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.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. 근데 그 공장의 프레스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에서부터 제가 진짜 발로 뛰어가지고 그 프레스기 모델 사진 찍힌 거 조그만 거를 확대해가지고 그 프레스기가 어떤 건지 찾아가지고 그 프레스기 제작 공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프레스가 내려와서 손가락이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건지 그런 걸 되게 면밀히 찾았던 기억이 나요.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손해배상 액수나 손해배상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상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.